김 여사가 어제 조사에서 단답형으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더 이상 진술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의혹에 관한 물증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속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어제 조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관리인에게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검찰 재수사에서 최근 발견한 녹취록으로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냐는 정황 증거로 꼽혔습니다. 김 여사는 녹취록이 있으니 대화한 건 맞을 것 같다면서도 수수료 같은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받지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실행한 업체인 P&R을 언급하면서는 언론사 아니냐고 반문하며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 이름으로 저장한 번호로 통화한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행정관이 사용한 번호라며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서도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 사줬던 걸 빌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16개 혐의인데 수사팀은 나머지 11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다음 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팀이 어제 단 한 차례만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이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가방 등 고가 사치품을 받은 의혹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제 조사한 내용 중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어제 조사에서 단답형으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더 이상 진술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의혹에 관한 물증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속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지훈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전까지 여러 번 부르면 여러 번 나오겠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어제 한 번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7시간 반 답변을 들은 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 구속했을 때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을 했잖아요. 적어도 영장에 넣은 이 3가지 혐의에 관해선 김 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면 구속 심사가 이제 열릴 텐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이 구속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계좌 관리인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 역시 유죄 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새로운 물증도 뭐 확보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전화 녹취 파일인데요. 김 여사가 수익이 나면 계좌를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어제 조사에서 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요. 윤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는 사례입니까? 부부를 모두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요. 부부가 강력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로 먼저 구속이 됐죠. 검찰은 2달 뒤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23년 가석방 출소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이 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그 이후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 명품 가방이나 이 목걸이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 수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수재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요. 수재는 있는데 알선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뭐 특검은 기소를 하겠죠? 네, 특검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